그 공관위원장이 저한테 전화했을 때 그 자리에 우리 보좌진들이 있었거든요. 전화 받으면서 전 민주당 떠나겠습니다 그랬어요. 뭐 내가 어디로 간다 자고 오면 하지 않고 저는 정말 이 사신 같지 않고 제가 비례대표까지 해서 16년째 이제 국회의원을 하는데 한 번도 뭐 돈봉투 사태라든가 또 비리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정치자금법이라든가 한 번도 저는 그런 스캔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년 이번에 평가하기 위한 지역위원회 평가를 서울시 중앙당에서 했거든요. 서울의 49개 지역에서 6군데가 상을 받았어요. 그중에 우리 저희 영등포 갑에 상을 받을 정도로 저는 정말 의정활동이나 지역의 민주당을 위한 활동이나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왔는데 하위 통보를 받는 순간 굉장히 모욕적인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뭐 저 4년 더 하려고 하나 아니면은 뭐 무슨 그 자리에 우리 보좌진이나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그 공관위원장 전화 왔을 때 저 민주당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딱 끊고 나서 기자회견 준비해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그런 것보다 내 살아온 삶을 그야말 맞다나 훼손당했다는 그런 생각이 컸습니다. 하위 20%그 기준이 뭐라고 하나요? 그런 거 특별할 때 없나요? 없어요. 내 공개를 하라 그랬는데 안 했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결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택시연맹이라든가 노동조합은 이해관계 또 조합은 성향에 따라서 찬반이 많이 가려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어떻게 그 살아온 거 노동조합 할 때나 노동부 장관을 할 때나 국회의원을 할 때나 너무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잘 아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영등포에서 뭐 어떤 분은 뭐 탈당을 강요했다. 절대 탈당 강요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사이에 1,500명이 함께 탈당을 해줬는데 저는 그걸로 요즘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좀 공감합니다. 이번에 그 하위 20% 10% 들은 지역에 보면 영락없이 이재명 대표와 다 연관이 있는 후보들이 다 갔습니다. 본인이 영입해온 영입 인재든지 아니면 성남 시절에 인연이든지 경기도 인연이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하위 10% 20%에 대해서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다 이재명 당대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사천이라고 보는 거죠. 네. 저는요 무소속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무소속까지 한다는 건 내가 국회의원을 하려는 집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택하기까지 열흘 가까이 제안이 여러 번이 왔어도 제가 열흘 이상 정말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했던 이유가 하위 20%의 정치 생명을 그만둘 수 없다는 가장 큰 그게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저와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 일을 해서 명예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거 갈등과 저를 공천을 줬던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을 해서 그때는 비례대표 39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당을 떠나지 않고 지켜왔던 이 당을 떠나야 되는 거하고 어떤 가치가 나한테 큰가. 근데 제가 판단한 건 가족의 판단이 크다. 누구보다 가족이 저를 잘 아니까. 그래서 가족들과 많이 의논을 했고 그래서 내가 국민의당에 입당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잘못했다는 거를 하위 20%에 잘못 됐다는 거를 입증시키고 싶었던 그런 것도 한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만나면 입당을 결정하셨는데 무엇이 마음을 움직였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누구나가 다 그렇지만 한 30분, 1시간 얘기하면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참 나를 영등포 갑에 국민의힘으로 모셔가고 싶은 지쳐지는 진정성이 있구나. 그런 거를 내가 느꼈고 본인이 지금 우리 정치 처음에 여의도 사투리를 안 쓰겠다는 게 난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주변 평판도 듣고 법안도 어떤 법안을 냈는지도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 민주당은 너무 좌측에 가 있고 국민의힘은 너무 우측에 가 있는데 국민의힘도 좌측에 가 있는 의원이 있듯이 민주당에서 우측에 와 있는 나랑 함께 정치를 해서 새 정치를 하자고 많이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당일은 내가 답을 못 줬고 집에 와서 고민을 하고 이틀 동안 판단을 했을 때 한쪽에서는 저를 버렸고 한쪽에서는 나의 능력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함께 하자 그러고
그게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네. 예. 저는요 이랬어요. 제가 그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기자회견하고 백프를 할 때 저는 당론이라면 자기 정체성, 자기 잘난 거 버리고라도 당이 자기를 뽑아줬고 공천을 줬으니까 자기와 정체성이 달라도 저는 함께 해야 된다. 여태까지 민주당도. 그러나 대부분은 의원들 개개인 자유에 맡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여태까지 지켜온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노동에 대해서 많이 물었습니다. 저는 노동은 고용주 외에는 다 대한민국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제가 어디에 있어도 그 역할은 제가 변하지 않을 거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진정성을 우리 영등포 유권자들이 아시게 되고 또 내가 해왔던 걸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런 믿음이 생기면 저를 선택해 주실 거다 생각해서 그런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야죠. 저는 그들하고 차별된 거는 누구보다 영등포를 잘하는 거. 허은하 의원은 동대문 거기 지역위원장 신청됐고 여러 가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은일 후보는 사실은 그 정치 국회 예전에 보좌관 경험이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안양에서 보좌를 했고 비서관을 했고 그리고 저기 동작에서 전병훈 의원 보좌관을 했고 그리고 서울시 가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6개월 했고 영등포에 뿌리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그 행정관을 했으면 묻지마 투표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구청장 4년을 했어도 영등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왜? 코로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런 게 차별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택시노조 40만 명이 저를 지지선언을 해줄 정도, 섬유노조가 해줄 정도의 신뢰관계가 한번 사람이 인연을 맺으면 저는 그 사람들과 특별하게 어긋나지 않으면 그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 영등포에 87년도 이사 와서 지금까지 살고요. 정치권에 새천년 민주당 창당 발기인 추진위원으로 들어와서 25년 동안 나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은 내 진정성을 안다 그러면 그게 그 후보들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